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22차시고요. 2차 함수인데 y는 ax제곱 플러스 q 모양이랑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y는 ax의 제곱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의 특징이 한 4가지 정도 있었었죠.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 A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더냐라고 하는 이쪽 부분 맞죠? 여기에 있는데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이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a 값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여기 이제 4가지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b랑 c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거를 22차 시에 나오는 일단 요 2개의 함수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나오는 건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 y는 ax제곱이 있는데 여기 이 함수값에서 플러스 q, 상수 q만큼 더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봅시다. 다음은 두 이차함수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플러스 3에 대해서 x값에 대한 y값을 나타낸 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각각 이제 함수표로 요걸 갖다가 채워 넣어 보는 거죠. x제곱이 9, 4, 1, 0, 1, 4, 9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3은 각각의 값에다가 플러스 3씩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2, 7, 4, 3, 4, 7, 12 이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 2를 보면 x의 각 값에 대하여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플러스 3의 함수값을 비교해보자 라고 하면 어때요? 각각의 x마다 플러스 3씩 더했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제 뭡니까? x의 각값에 대하여 y는 x제곱 플러스 3의 함수값은 y는 x제곱의 함수값보다 항상 3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y는 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하고 점 0,3을 꼭지점으로 하는 보물선이다 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무조건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아우 영 헷갈리는데 라고 이제 싶으면 원래 있던 꼭지점 0,0 원점에 있던 0,0이 이 꼭지점이 어디로 찾아가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하시면 나머지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살펴보면 투명 종이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 후 투명 종이를 위로 평행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투명 종이를 위쪽으로 이제 플러스 3만큼만 쭉 밀어 넣으면 이제 원래 x제곱 있던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3 그래프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첫 번째,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서 플러스 q만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y축을 축으로 하고 점 0,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특징을 이제 잘 알아두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영 헷갈린다. 선생님 저 이거 뭐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원점에 있던 요 꼭지점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 0,0이었는데 각각의 값마다 q만큼 y가 q만큼
y에다가 플러스 q만큼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꼭지점이 어디로 갔다? 0,q로 갔다. 그래서 0,q의 꼭지점을 찍고 평행이동 했으니까 쭉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요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오지브라로 한번 여러분 움직이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a 값을 바꾸게 되면 이제 그래프의 폭이랑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게 이제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a를 갖다가 움직여 보면 a가 커지면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지고 이제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러다가 a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한 모양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지고 절대값이 커지면 이제 폭이 좁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Q 값이 움직이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도록 하죠. Q가 0일 때는 지금 꼭지점을 주목해서 봅니다. Q가 0일 때는 꼭지점이 원점이죠. 근데 Q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그죠? 요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Q 슬라이드가 0에서부터 5까지 밖에 이제 안 돼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안 되지만 이제 Q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된다? 꼭지점이 올라갈 Q 값이 커지면 올라가고 그리고 꼭지점이 Q 값이 작아지면 내려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있는 Q가 2차 함수 그래프 폭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이게 폭은 그대로 두고 아래로 볼록한 건 그대로 두면서 Q 값이 바뀌면 뭐에만 영향을 준다? 꼭지점의 위치만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6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인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여기 이제 6x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q 된 만큼 이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만큼? 플러스 7만큼 되어 있죠. 그러면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 방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y축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럴 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7만큼 이제 평행이동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6x의 제곱에 플러스 q가 얼마죠? q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제 평행이동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제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던 거에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q만큼이 얼마죠? 플러스 q만큼이 마이너스 2니까 이제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가 y축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이렇게 움직이는 게 x축 방향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될 때 이거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0,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해서 위로 볼록하게끔 이렇게 예쁘게 잘 그려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y축이니까 y축은 x는 0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을 적어라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 0,0이었던 게 어디만큼? y쪽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은 0,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함수 그래프입니다. 약간 좀 어려워진 형태인데 이것도 살펴보면 2차 함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y는 ax 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x 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x-p의 제곱이 된 거예요. 맞죠? x 대신에 바뀐 게 이제 x-p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한번 해봐요. 생각톡을 보겠습니다. 두 이차 함수 y는 x제곱이랑 y는 x-2의 제곱에 대해서 x값에 대한 y값을 나타낸 표이다. 함수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이제 될 때 x제곱은 9, 4, 1, 0, 1, 4, 9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x-2제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부터 볼까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서 9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0을 집어넣으면은 0-2의 제곱 해가지고 2의 제곱이랑 같아서 4가 되는 거고요. 이제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의 제곱 해가지고 1의 제곱 그래서 이제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를 대입을 하면 2-2의 제곱해서 0의 제곱해서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3을 대입하면은 3-2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해서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는 16이고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래서 25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요거는 이제 탐구 2를 보면은 위 표에서 x제곱의 값을 오른쪽으로 몇 칸씩 이동하면 x-2제곱의 값과 같아지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거랑 이제 일단은 비교를 한다는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어떻더라? 원래 여기에 이제 1 나왔던 게 여기에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칸? 한 칸, 두 칸, 요렇게 이제 이동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뿐만 아니라 0도 한 칸, 두 칸 하면은 여기서 이제 0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위에서 이제 1이었던 곳도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1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함수값들이 어떻게 됐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이제 이동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생각톡의 표를 완성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나타나고요. 이거의 값은 이제 뭡니까? 원래 x제곱에 있던 함수값이 x-2의 제곱이 되면서 함수값들이 전부 다 두 칸씩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x쪽 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플러스 2만큼 한 칸씩 두 칸씩 요렇게 밀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거의 함수값과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이거의 함수값은 9로서 같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x의 값이 이거일 때는 각각 이제 플러스 2씩 한 만큼 플러스 2씩 한 만큼 0, 1, 2, 3이 이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떻더라? x 값이 이거일 때의 y는 x제곱의 함수값과 x 값이 이거일 때의 y는 x-2 2의 제곱의 함수값은 각각 같음을 알 수 있다. 아이고, 말을 하니까 헷갈리는데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말로 하니까 이렇게 긴데 사실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건 뭐다? 함수표로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함수값이 원래 y는 x제곱 있던 거랑 y는 x-2의 제곱 있는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x쪽으로 그러니까 x가 플러스 2 되는 만큼이 이제 요렇게 함수값이 두 개 똑같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x-2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하는 거. 이제 요 두 개가 끝이에요. 우리가 요 두 개의 함수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중간에 해보자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거예요. a 값이 이제 뭐든 이게 a 값은 이제 폭이랑 이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이것만 이제 영향을 주고 여기 있는 Q가 뭐에 영향을 준다? 꼭지점을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이걸 Y축 방향이라고 한다 했죠. Y축 방향이라 한다 했는데 여기에만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여기 이 함수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원래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함수 그래프가 이제 그 함수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거냐? y는 a의 x-p의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 모양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오늘 몰아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q 이거는 y축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q만큼 이거 y는 ax-p의 제곱 이 그래프는 이제 x축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p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다라는 걸 이제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또 지오지브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순식간에 확인을 해서 이제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는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a 값을 움직여 볼게요. a 값이 움직이면 꼭지점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폭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a가 0보다 작아지면 위로 볼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p 값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p가 0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은 0,0이고요. p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폭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제 p가 이제 뭐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이제 x축 방향으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 p가 양수다 하면은 원래 있던 거에서 0,0에서 이제 뭐다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a가 0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a가 0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뭐다 영향을 주지 않고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2차 함수 y는 x-2 제곱의 그래프는 직선 x는 2를 축으로 하고 점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꼭지점이 어디로 이제 움직이나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 왜냐하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어디로 움직이나 확인을 해서 이제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원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될 때에는 이제 뭐다 꼭지점이 0,0에서 2,0으로 움직이죠. 0,0에서 2,0으로 움직이는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꼭지점에 맞게 폭이 똑같게 이렇게 그려주면 뭐다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가 된다.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차 함수 y는 ax-p 제곱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원래 y는 ax 제곱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함수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면
원래 있던 요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x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움직이는 걸 x축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니까 x축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원래 y축이었던 요 축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p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축이 원래는 x는 0이었는데 x는 p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직선 x는 p를 축으로 하고 점 p, 0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한꺼번에 기억을 해두세요. y는 ax제곱 그래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하면 y는 ax-p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여기서도 y는 ax제곱이 있는데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두 개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5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x 원래 있던 x 대신에 x-2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p 대신에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왜 플러스 2라고 하지? 라고 이제 기억을 이제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부호 실수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울 때 이제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좋아요. y는 a의 x-p의 제곱으로 외웁니다. 아시겠죠? 절대 x 플러스 p의 제곱으로 외우지 않아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외워야 이제 뭐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 그 p 값이 음수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플러스 쓰면 좀 헷갈릴 수 있겠네. p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x-p 제곱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호 실수 안 하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x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갔습니까? x 플러스 4분의 7이 들어갔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평행 이동했다? 마이너스 4분의 7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호 실수 안 하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합니다. 자, 예제 2번 하고 끝이에요. 2차 함수 y는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p 대신에 p 자리가 뭐가 온 거죠? 마이너스 3인 거죠. p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요렇게 이제 있었는데 여기 있는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이제 이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x 0 역할을 하던 게 마이너스 3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0,0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원래 있던 0,0은 어떻게 마이너스 3,0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다? 이 그래프를 y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 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까지 할까 싶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면 좀 안 헷갈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말을 한번 조금만 더 보태볼게요. 원래 y는 ax의 제곱 그래프가 있었죠.
이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는 항상 어때요?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일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최소예요? x는 0에서 최소값 0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y가 0이라는 거예요. 이제 등호는 x는 0일 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꼭지점이 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y축으로 이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ax 제곱 플러스 q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항상 어때요? 이거는 항상 0 플러스 q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같을 때는 언제 같은 거예요? x가 0일 때. 뭐다? 최소값.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네. 아유, 미안합니다. a가 양수면 최소값이 되는데 a가 음수면 요렇게 갖고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되잖아요. 아유, 말이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에서 꼭지점 을 갖는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거는 이제 뭐다? 등호가 x가 0일 때 이제 성립을 하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이제 0,0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y축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 전체 y 값은 q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보다는 크거나 같다. a가 0일 때. 참, 이거 1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크면 이제 뭐다? 이게 y 값이 항상 요렇게 이제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x는 0일 때 이제 이때도 이제 꼭지점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이게 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y는 a의 x-p의 제곱이 된다 했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항상 어떻게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0이 될 때는 언제예요? 0이 될 때는 언제냐? 등호가 성립할 때에는 이게 0인 거죠. x-p가 0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 x-p가 0이라는 말은 x가 p일 때 꼭지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축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헷갈릴라나? 그렇네요. a가 0보다 클 때는 1이 되는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y가 ax제곱 이렇게 되면 이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x는 0에서 내나 꼭지점을 갖죠.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거 뭐다 y가 ax의 제곱 플러스 q 되어 있으면 이것도 이제 뭐다 0 플러스 q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y는 ax의 제곱 이 아니고 a의 x-p의 제곱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언제? a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이제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이때 등호는 x-p가 0일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x가 p라는 거고 그래서 축이 원래 0,0에 있었던 게 그러니까 x는 0이었던 축이 이렇게 평행이동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자세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더하면 선행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이차함수 그래프 반드시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